주구장창 퍼마셨던 술 고래였는데요. 이런 술을 단칼에 끊어버렸죠. 안녕하세요, 라켄입니다. 네, 오늘은 보통 여성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여성들이 거울을 보면서 염색할 때가 됐거나 웨이브가 힘을 잃었을 때, 아니면은 머리가 길어졌을 때 헤어샵을 가게 되지만요. 네, 어쨌든 자기가 봐도 지겨운데 남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다른 스타일로 바꾸고 싶을 때, 또 우울해지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아주 충동적으로 확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은 매번 다니던 동네 미용실에서 매번 했던 그대로의 스타일을 기본으로 해서 살짝 다듬거나 좀 볶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는 없죠. 그냥 미용실 갔다 온 티는 아무래도 좀 나겠지만은 사람이 틀려 보일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 남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 몰라보겠네, 이렇게 이뻤어?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대담하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원래부터 고수해왔던 자기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까지의 스타일로도 이쁘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또 자기 눈에 익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길이까지 조정하는 대공사를 선뜻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들면 돈 들이고 바보 스타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살짝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머리 깎으러 미용실을 안 간 지가 15년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된 게 마음에 드는 헤어샵 하나 잡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가끔 마음에 쏙 들게 잘 깎는 곳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날 미용실 아줌마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작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주 중요한 약속 때문에 미용실을 가게 됐는데, 미용실 원장이 전날 남편하고 대판 싸움을 했나 엄한 화풀이를 나한테 한 건지 머리를 무슨 쥐 뜯어 먹은 것처럼 사람은 무슨 바보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때부터 내 머리는 내가 깎자라는 다짐을 하고 곧바로 미용 재료상에 가가지고 10만원짜리 가위 하나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카트하러 헤어샵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거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중도 제 머리만 잘 깎더라고요. 한편 이 말씀 드린 거는 제가 왜 그런 모험을 했겠습니까? 그건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 외모에 거의 70% 이상의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대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리 잘생긴 남자 배우라고 해도 머리를 무슨 맹구 스타일로 해버리면 그냥 바보 되는 거 시간 문제죠. 그만큼 자기한테 딱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는다는 것은 행운인 건데요. 사실 보통 여성분들은 그냥 헤어 디자이너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데를 가도 디자이너의 미적 기준이 내 얼굴형과 이미지를 잘 읽지 못한다면은 그냥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한번 한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깎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 눈에 익숙한 것과 나한테 잘 맞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오랜 시간 헤어스타일을 크게 변화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디자이너 분들과 잘 상의해서 유행 같은 것은 크게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내 얼굴에 잘 맞는 헤어스타일을 다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제 머리 스타일이 때로는 좀 예스러워 보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해봐도 전 역시 약간 긴 듯한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서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결론을 낸 것도 15년 동안 요랬다 저랬다 많은 시도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끔 앞머리 가발했냐고 댓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옵니다. 제가 가진 건 털밖에 없네요. 아무튼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상당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인이면서 여성의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표정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고 해도 표정을 잘못 짓고 살면은 어느 순간 이쁜 모양은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체 이미지까지 싹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표정을 지을 때 상당히 못생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 관리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거울을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해서 좋은 표정을 기억해 두고 하루 종일 그걸 또 써먹어 보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도 뭐든 집중해서 보게 될 때 미간에 힘을 주는 버릇이 생겨서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다가 힘만 살짝 주면은 미간에 떡하니 한 줄이 가게 됐는데요. 뭐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야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유독 어떤 인상을 쓸 때 습관적으로 남들은 없는 주름이나 표정이 생기는 것은 사실 자기 잘못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이나 눈가주름은 빛나는 과학의 힘으로 깜빡라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나 표정이 아니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남을 미워하면서 생겨버린 표정이나 주름들이죠. 이런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학의 힘도 좋고 수분과 지방질, 그리고 황산화제 등등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상이 그렇게 변한 원인이 차단되지 않으면 나쁜 인상은 절대 바뀌지가 않죠. 특히 눈빛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냥 좋게 생각하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매사 긍정적이 돼야 하고요. 또 미래의 걱정은 막상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하는 걸로 하시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간다면 아주 몰라보게 표정도 밝아지고 또 그 밝아진 만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여성분들은 피부를 좀 더 희고 탱탱하면서 깨끗하게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피부 껍데기에 아무리 바르고 지지고 돈을 써봤자 속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피부 세포가 항상 싱싱하고 살판나게 하려면 우선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 먹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수분과 영양, 그리고 충분한 수면, 또 자외선 차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또 피부과 전문의도 아니면서 주제 넘게 아는 척 하는 것도 그래서 제 얘기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나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먹을 만큼 먹은 나이인데도 보통 제 또래 남자들보다 좀 어리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 원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은 절대 피부가 좋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한 8년 전에 어릴 적부터 수십 년간 일일 일병을 구호로 소주공장 사장이 임원으로 들어갈 만큼의 현격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말할 만큼 주구장창 퍼마셨던 술고래였는데요. 이런 술을 단칼에 끊어버렸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단 한 방울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술은 정말 백해무익한 거였죠. 제 생각 같아서는 중년이 되면 남자고 여자고 죄다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술은 1급 발암 물질이면서 특히 남자들은 중년이 깊어가는 나이가 되면은 술 좋아하는 남자들은 거의 약 안 먹으면은 그것도 잘 안 서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술이 피부에 최악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수분을 쪽쪽 빨아들여 가지고 항상 피부를 버석하게 만들고요. 또 열감이나 홍조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위장, 소장, 대장 이런 장기들한테 아주 나쁜 자극을 지속시키는데요. 몸속의 염증의 그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다들 알고 있지만은 간에도 아주 치명적이고요. 간이 나쁘면은 눈 색깔부터 다르고 또 당연히 얼굴색도 엉망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영양제를 좀 많이 먹죠. 영양제 값만 한 달에 쏠찬이 나가죠. 영양제의 종류는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또 음식이 중요한데요. 모든 단백질과 지방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로만 섭취합니다. 특히 그 식물성 기름은 일체 먹지 않죠. 씨앗 기름, 그러니까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또 카놀라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하루에 계란 5개 이상은 꼭 먹는데요. 계란만 많이 먹어도 시력 문제나 탈모와 흰머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요. 볼살이 통통이 유지되죠. 그리고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인간의 그 성욕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하는 등등의 없어서는 안 될 주요 물질이고요. 그리고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아는 만큼의 절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도 아주 충분히 합니다. 제가 이 소금 얘기도 한번 하게 되면 몇 시간 떠들어야 하는데 너무 과한 저염식은 세포와 혈액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 안 좋은 정도가 생명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딱 한 번 밥 한 공기로 심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일제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은 먹지 않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밀가루 대왕이었습니다. 짜장면, 라면, 떡볶이, 빵, 아주 재봉공장 사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밀가루도 많이 먹으시면은 피부는 물론이고 몸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피부 얘기하다가 영양학적으로 말이 많이 새고 있는데요. 아무튼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속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제 개인적인 습관이고 또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은 지금 저의 그 신체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입니다. 물론 아픈 것도 없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는 현재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무조건 먹는 것이 잘못된 분들이고요. 이런 식습관만 바꿔도 바꾼 후부터 한 달 정도면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몇 달 더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10년 세월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동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외에도 의상의 변화와 말투의 변화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게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변화만 가져도 여성분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변화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